7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3,790만원, XRP의 가격은 918원, 이더리움은 243만원 정도 보시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비트이건, XRP이건, 이더리움이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상당히 지치죠. 그쵸? 이럴 때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투자는 95%가 멘탈입니다. 그 멘탈은 많은 연구와 분석, 그리고 힘을 많이 주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과거를 보면서 한번 미래를 보고요. 과거를 직시해서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면 비트코인의 월봉 기준이에요. 보시면 폭락을 하고 이때 대형 폭락을 했죠. 그리고 FTX 삭제 때 이 월봉 두 개 음봉 크게 찍힐 때 우리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과연 가져야 될 멘탈 마인드, 이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이거 불안한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폭등 나올까? 헷갈린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랬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지금 가져야 될 마인드,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이 부분을 지난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XR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이제 요거 뚫었어요. 그쵸? 요걸 이제 뚫었습니다. 이제 이 하향 추세를 뚫었죠? 보시기에도. 그러고 나서 어떤 흐름을 그려낼지. 자, 어쨌든 지난 과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죠. 바야흐로 시계추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코인 시장 망한다 그랬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코인 시장 자체에 FTX까지 붕괴하게 되었을 때 시장이 망한다 그랬죠. 이때 과연 뭐라고 했을지 제가, 그리고 지금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어떠한 방향을 드릴지 과거를 기반 삼아 현재를 직시하고요. 그리고 현재를 직시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계추를 2022년 11월, 12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쇼크가 올 때마다 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엄청난 기회였다. 자,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도 바로 닷컴 버블, 2001년도 9.11 테러, 2002년도 카드 대란,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 2011년도 유럽발 재정 위기, 자, 2018년도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 사회와 2020년 코로나 락다운, 자, 그리고 엄청난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긴축에 플러스 알파의 바로 FTX 사태까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들어오지 마. 왜? 아직 제도도 갖춰지지 않았고 망할 수도 있잖아. 니네 돈 다 날릴 수도 있어. 우리가 바닥에서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우리가 좀 모아놓게. 니들은 가격 뜨면 들어와라 라고 하는 제 기준에서는 신호로 보인다. 더불어서 이 시장의 당위성은 제가 언급드렸죠. 100%이다. 앞으로 자금은 주식으로 자금이 갈까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까요? 채권으로 자금이 갈까요? 코인으로 자금이 갈까요? 당연히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채권으로 자금이 가겠죠. 가장 많은 자금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가장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쇼크가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다망하는 전략은 최고의 매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 보게 되면 여기 FTX 붕괴 사태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세계 기관 투자자 중에 테마섹, 패러다임, 세카이어 캐피탈, 세계적인 국부펀드와 바로 벤처 커피탈이죠.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또한 FC의 투자 손실로 1,300억 원을 추산한다. 블룸버그, 소프트뱅크, 세카이어 캐피털, 테마섹, 디지털 커런식으로 다 연관되어 있죠. 이미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 뿌리가 같다는 뿌리가 같습니다.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다. 즉 의도적인 흔들기로 보고 있고요. 그들은 흔들어가면서 팔 하나 잘리더라도 나중에
더 큰 10배, 20배의 발언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 양털깎기의 일환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 흔들기에 고래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즉 남아있는 개인의 물량을 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을 띄우면서 결국은 더 큰 부로 이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서 오늘 100% 이거를 확신하셔야지만 바로 고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고 늘 한 발 앞서서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고래의 의도는 뭐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지금은 우리가 코인 개수를 모아야 된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얘네들 다 부셔버렸어. 테라 누나, 셀시우스, 보이저 다 부셔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팔 하나 날렸습니다. 우리 팔 한 짝 날렸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팔 100배는 돌려받아야 돼. 니들은 시장 폭등하고 들어와. 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100달러, 5만원, 1만원짜리 돈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변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혀, 대중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고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했다면 우리는 늘 앞서서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 왔죠? 겨울이 왔다는 건 즉 봄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가격의 개수를 열심히 소득을 모아서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본 김에 취향,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어요. 4분의 1 가까이 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왜? 기간도 좀 됐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반등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분위기가. 왜? 모든 미디어가 대부분 아니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자, 그리고 전문가, 애널리스트 모두가 다 아니라 그래. 이럴 때는 시장이 뒤집어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번 중에 8, 9번. 그리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는 다음번에 뒤집어질 때가 아무도 경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대부분이 모두가 다 환희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빠그러뜨리죠. 그쵸? 이런 경우가 10번 중에 8, 9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물론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고할 만한 그런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나리오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크게 보면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즉 잃지 않는다. 그게 시간이 해치가 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쯤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 부분을 보고 한번 볼게요. 지금입니다. 고점에서 폭락을 하고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찔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상승할까 떨어질까? 무지하게 헷갈리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 그에 반해 주식시장을 한번 볼게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탄력이 강하죠? 물론 프로테지는 고점에서 저점 대비 강하게 상승해 나왔으나 코인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 탄력성이 주식보다는 조금 약해요. 얘는 프로테이지가 주식이니까. 왜?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코인 시장은 이제 찔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아시겠죠? 제가 늘 말하는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 전체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보다 작아요. 이 각각의 하나보다 코인 시장 전체, 전 세계 코인 시장 전체의 가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력적이죠. 올라갈 때도 탄력적, 떨어질 때도 더 탄력적입니다. 그에 반해 코인 시장은 탄력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고점에서 4분의 1 토막 나서 저점에서 2배 가까이 나왔으나 아직 고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세상은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코로나가 공식 해제가 됐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물가가 튀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으로 다가가게 됐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제꼈습니다. 실물경제 파이는 박살이 나게 됐고, 그러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은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리바이벌 시킨다. 그리고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죠. 경제 펀더멘탈이 무척 좋지가 못하다.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가운데 나오는 시장의 엄청난 반등이다. 그걸 넘어서 버블이 낄 수도 있다. 아직 버블은 아니죠. 그쵸? 왜일까요?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개인일까요? 아니에요. 선수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비해서 코인 시장에 들어왔던 이 자금들 개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오겠죠. 급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약하죠? 아직은. 특히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의 상승 프로테지 대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탄력 기울기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스닥은 굉장히 기울기가 강하게, 이게 월봉이거든요. 기울기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강하면 흔들어 주는 게 더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면 꺾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표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쭉 한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먼저 시장금리의 대표 기준인 미 국채 10년물을 보고 가시죠. 이게 10년짜리인데요. 보시면 고점권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꺾였어요. 그쵸? 어떻게 증시의 화면과 똑같을까요? 그러고 나서 얘는 고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 기간에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금리,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 그리고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얘가 조금 꺾여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는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리 베팅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픈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량 생산, 기업의 문명이었던 걸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으로 해서 대체되어 나가고 있죠. 그 부분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2024년도, 2023년도 시황 매크로관입니다. 이 매크로관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전 세계 이슈들, 그들 또한 설계 작업에서 수정을 통해서 이미 처음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만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가니까 저 또한 틀릴 수는 있다. 다만 이럴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것이지요. 자, 달러,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원화 약세였죠. 이때 이게 10년짜리거든요. 이때 달러가 초강세였죠. 최근에 꺾였다가 원화 강세였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도 있었죠. 이게 엄청난 원화 강세. 고점과 저점의 중상단에 있죠. 원화가 강세로 나갈 폭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달러도 10년짜리 보시죠. 엄청난 달러의 약세, 달러의 엄청난 강세. 원달러 환율과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얘가 좀 최근에 달러 약세가 나왔습니다. 달러 약세의 폭이 조금 더 볼륨이 남아있겠죠. 이 달러 약세의 폭의 볼륨과 원화 강세의 볼륨의 폭과 증시와 코인 시장의 볼륨의 폭, 그리고 주식 시장 대비해서 코인 시장은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비트는 좀 달려나갔죠. 나머지 알트는 그다지 달려나가지 못했어요. 바닥에서 말입니다. 진짜 포모의 시대, 탐욕의 시대는 얘네가 장식을 해 나가겠죠. 버블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1은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죠. 제가 작년 11월, 12월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때는 빤스까지, 제가 언급드리죠. 속칭 빤스까지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아갈 때였다. 모두가 노라고 했더랬으니까. 공포에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포도 탐욕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짜증나고 지루한 거죠.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나 큰 판을 그렸다면 이 지도를, 이 대항해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도매망을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금융 시스템, 스위프트 2.0 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항상 시스템, 플랫폼, 뼈대, 그 본질, 방법을 이해해야 그 원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면, 먼저 기술 규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따라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또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3차, 2차, 1차, 그리고 현재 우리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이루어지게 돼요. 회사를 당기지만 직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모든 시스템과 미래 판때기와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죠?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 그 위에 누가 있죠? 쩐주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은 쩐주가 컨트롤 해나갑니다. 쩐주의 머리 설계 구도나에서 그 회사도 운영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중은 그냥 따라옵니다. 이게 본질과 원리고요. 도매판을 짜 놓으면 힘이 없는 개인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들이 설계도를 만들고 공사를 완료하면 소비자는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금리를 한번 봐볼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죠. 이거는 은행들의 콜금리로 이어지고요. 3개월짜리 91일물 금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년짜리 통화채 금리, 3년짜리 국채와 해상채 금리,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 금리로 이어지게 되죠. 이건 다시 기준금리로 연동이 되지만 늘 마지막에 있더라. 어디 금리뿐만이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원자재 물가는 어떻습니까? 원자재 물가가 가장 물가의 기본이죠? 요게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생산자 물가, 마지막에 소비자 물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늘 마지막. 우리는 마지막이다. 그러면 증시와 코인은 또 안 그럴까요? 주식과 코인은 안 그럴까요? 늘 가격을 그들이 띄우면, 코인을 늘 가격이 그들이 띄우면 포모에 의해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늘 가격을 띄우면, 늘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도 가격을 늘 그들이 띄우면 본능적으로 급등이 나오죠. 와, 간다. 야, 잡아보자. 나도 한번 가자 하면서 달려들죠. 늘 마지막에. 자살행위입니다. 미리 선점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원리이다. 자, 그 다음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사는 세상을 직접 체감해 보았습니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현재 백신 패스를 통해서도 통제받는 세상을 직접 체감해 봤다는 거죠.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참고사항으로 드렸던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제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 말씀드리죠.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통제는 받아본 적이 있더라. 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는 저의 음모론입니다. 정부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통제에 잘 따라야 되겠지요? 제가 말했던 거는 음모론입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추후 제가 순도 100%의 방송을 하게 될 때 그때 언급을 드리지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자 음모론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SBI 어저께 일본 정복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똑같아요, 이 망도. 이들이 지금 도매망을 다 구축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4단계를 거쳤잖아요. 돈 보내는 그런 은행, 소비자가, 돈 받는 소비자가 은행. 이 가운데 2단계의 그런 단계를 놔두고 일주일, 365일, 24시간도 아니었죠. 주 5일. 그리고 9시부터 3시 반. 문 닫잖아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도매 시스템에 현재 새로운 판을 까는 거다. 소비자는 선택 권한이 없다. 심지어 지금 바뀌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 도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머릿속, 의도를 파악해서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꿀벌의 날개짓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꿀벌이 도착지, 꽃에 가서 물줄기가 올 때까지, 꿀을 따러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힘 빼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힘 주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공포에 쫄지 말고. 같은 말이죠? 올라간다고 너무 광분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길라 그러지 말아라. 먹을라 그러지 말아라. 잃지 않으려고 해라. 그러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멘탈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드리죠.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95%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멘탈이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똑똑하건 무엇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다. 저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겪어봤으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절실하면 집니다. 욕심내면 집니다. 공포에 쩔면 집니다. 탐욕과 공포. 그냥 같이만 보고 탐욕과 공포에 쫄지 말고, 공포에 또 욕심을 미친 듯이 내지 말고 그냥 같이만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요, 이긴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죠. 왜? 그러면 결국 크게 이기니까. 더불어서 투자는 정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과도한 자신감 이런 거 말고 겸손하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재된 그 자신감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차이를 뭔지 아시겠죠? 과도한 자신감은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그동안 벌어왔던 걸 한 방에 날려보내게 만들지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자, 이것이 근본이고요.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눈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즉 눈을 떠야 됩니다. 들리지 않던 귀도 필터를 장착해서 들리게 됩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귀도 뚫리고 눈도 뜨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뭐죠? 가격의 움직임에 마음의 출렁임이 엄청나게 있었죠. 이것도 덜 하게 되겠죠. 우리는 금융 봉사로 살아왔습니다. 봉사, 눈을 감고 살아왔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면서 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닌 매매에 집중했죠. 늘 그들도 경제방송도 그리고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계좌가 막 실시장으로 빠바바바바 왔다 가자 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빠지고 막 쫙 땡기면은 막 기분 막 아드레날린 막 미친 듯이 분비되잖아. 그런 거에 방송과 모든 미디어가 선동을 해왔죠. 공부하는 도박이기도 하고 돈 먹고 돈 치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1200배 성장한다. 3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을 했다. 2차도 마찬가지였고 모바일 혁명에서도 엄청난 부자가 많이 탄생했더라. 서정준 회장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전 세계 1000등 안에 들어갔는데 11년 걸렸답니다. 이동채 회장 세계적인 부자, 뭐 어쨌든 대한민국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죠. 더불어서 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마찬가지죠. 다 대기업.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우리도 엄청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방송을 보면 누가 보면 미친놈 저 이런 말 들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맨 처음에 시간이 오래됐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고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막 얘기를 하면 나를 약간 좀 이상한 눈초리로 봐. 그게 막 서운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이제 그것도 오래되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관심을 못 받거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못 보면 길을 잘못 가고 계시는 거다.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 오히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1%니까. 99%가 아니고 1%니까. 당연히 미친놈이어야죠. 스티브 잡스. 맨발로 대학교 걸어다녔죠? 그러다가 중퇴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교육을 대학교에서 하고 있더라.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들어오니까. 도매망에서 가격을 급등시켜 놓으면 와 나도 부자가 돼야지 쩐주가 돼야지 라고 달려드니까. 그쵸? 오케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평상시와 똑같이 아시겠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